아니다, 우리는 조용히 해라. 쌤이 항상 말하는데 70%. 그러니까요. 사실 맞긴 해. 맞아.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운이 좋은 거죠. 자, 혹은 선생님이 좀 상위권 수업을 하든지. 상위권 보통 조용해요. 미안하지만. 자. 아니, 할 거. 선생님 친구가 이제 의사인데 부부가 의사예요. 그러면 밑에 아기들은 기본적으로 똑똑하겠죠. 높은 확률로. 엄마는 대치키드. 이제 아빠는 이제 그 개천용 약간 이런 느낌. 둘이 이제 CC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됐는데 거기 첫째 아들이 있어. 첫째 아들은 공부를 좀 해. 근데 둘째 아이가 공부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살짝 꽃밭 살짝.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는 너무 걱정을 하는 거야. 이 아이가 자꾸 뭐 반에서 막 꼴찌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내 친구 말이 개웃겨. 아니 누군가는 꼴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꼴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어? 야, 모두가 1등을 하려고 하면 꼴찌가 어디 있겠냐. 누군가는 꼴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괜찮다. 꼭 거기서 꼴찌 한다고 막 학교 옮기고 막 그러지 않아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되게 화를 내겠지. 그러면 당신은 지금 아들이 지금 꼴찌 되게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약간 이러한 초등학교 3학년 애기가 초3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각자의 행복을 찾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죠? 그치. 자, 보겠습니다. 자, 불행해야 된다니까. 너네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불행하도록 공부를 하는 게 맞아. 요 정도 공부해서 내가 행복하는 정도면 아직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잘라내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진짜. 뭐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있어도 안 만든다든지, 뭐 남친을 사귈 수 있어도 옆에서 번호 물어봐도 저 공부해야 돼요. 딱 잘라낸다든지, 인스타그램 친구들 뭐 하는지 궁금해도 인스타 아예 삭제하고 나 인스타 없어. 핸드폰도 공신폰 딱 들고 다니고 그냥 철저하게 도파민을 다 끊으셔야 됩니다. 원래는 그게 맞아. 원래는 그게 맞다고. 자. 그 정도는 해야 이제 그 정도 하고서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재능의 영역.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놓고 막 나는 뭐 엄마가 뭐 나는 머리가 좀 나빠서 엄마 나는 공부머리는 아닌 것 같아. 일단 개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도 안 하놓고 그딴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부모님은 진짜 욕먹이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공부를 잘했죠. 대체로. 난 아니야. 난 내가 더 잘했어. 난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도 부모님 이상으로 잘하려고 해보라고. 자, 볼게요. 왜냐면 환경은 너네가 훨씬 좋거든. 보통은. 그렇죠. 보통 환경은 보통 더 좋아요. 너네가 공부하기. 자, 등차 등비 수열은 일단은 등차 등비 수열을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여기다 쓸까?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 둘의 차이와 어떤 구조적인 유사성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일반항.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 A1 더하기 N-1D.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 쓰는 거 봤나요? 거의 잘 안 씁니다. 왜 이렇게 쓰는 거를 싫어하냐면 어떤 일반항을 A1,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굳이 A1으로 갔다 올 필요가 없어. 예를 들면 A3이랑 A6을 줬어. 근데 너네가 갑자기 이걸로 식을 쓰지?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A3에서 A1을 구해. 갑자기 A1에서 A6으로 와. 이게 뭔 짓이죠?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갑자기 A1으로 가고 얘도 A1으로 가고 여기서 막 만나 A1에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교과서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A
m 빼기 an. 너가 m-nd죠. 자, 요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함수로 해석을 한다면 an을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dn 플러스 p라고 씁니다. 즉 함수적 해석은 1차 함수라는 거야. 1차 함수이자 직선이죠. 1차의 직선. 물론 아주 엄격하게는 1차 이하의 함수겠죠. 왜냐하면 공차가 0일 수도 있으니까.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어때? 등비수열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am 나누기 an. 너가 m 빼기 r개의 공차면 m 빼기 n개의 공차. 공차래 공비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an번째에서 공비를 곱해서 am번째를 찾아갈 수도 있고. 자, 함수적 표현은 등비수열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잘 다루지 않아요. 너네가 하고 싶다면 지수함수 이용해서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얘는 왜 잘 안 하냐면 등비수열에서 지수함수로 넘어가는데 장벽이 되는 요소가 한 가지가 있어. 등비수열에서의 공비는 뭐가 될 수 있다? 지수함수와는 달리 뭐가 될 수 있어요? 미치? 등비수열은 공비가 어떤 게 될 수 있어요? 지수함수는 그게 될 수 없어. 탈락? 음수가 될 수 있어요. 봐봐. 등비는 공비가 음수인 게 있지. 지수함수 미치 음수일 수 있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양수일 때 그리고 음수일 때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여러분이 쓸 일이 많지는 않다. 저 등차수열은 저걸 많이 써요. 직선 표현한 다음에 직선에 대한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아셔야 되고 얘는 몰라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중항 있죠, 중항. 중항. 혹은 주변 항들과의 관계인 거야, 사실은. 자, 등차 중항이라고 해서 맨날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2an 플러스 1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등차 중항의 근본은 어떤 합의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등비수열에서는 마찬가지로 곱의 대칭성, 곱의 일정함, 합의 일정함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m1 더하기 n1이 m2 더하기 n2이면 이러한 전제 하에서 등차 수열에서는 a m1 더하기 a n1이랑 a m2 더하기 a m n2가 같아요. 등차 수열에서는 합이 같고 등비 수열에서는 곱이 같습니다. 여기까지. 언제 같다고? 요 숫자의 합이 같을 때. 얘네가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같으면 등차에서는 항들의 합도 같고 등비에서는 항들의 곱이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 대칭성, 곱의 대칭성이라고 불러요. 집중해 성경. 멍 때리지 마. 눈동자가 나한테 와 있든지 칠판에 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안 돼. 내 배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얼굴이나 눈을 보고 있든지 여기에 시선이 끌릴 수 있다. 어그로가 끌릴 수 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8kg 빠졌기 때문에 배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자, 어처구니가 없네. 자, 시선 처리가 영 달갑지 않아요, 지금. 약간 실례잖아, 그지? 소개팅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좀 시선이 약간 슬쩍 내려가면 실례죠. 자, 보세요. 이런 상태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 나와요. 사실은 등비 수열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거는 등비 수열의 합이 아닙니다. 등비 수열의 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차, 등비 중항에서 이끌어 나오는 식들이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곱이에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은 SN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SN은 첫 항, 마지막 항, 나누기 2 이것들을 항들의 평균이라고 부르고 평균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의 평균. 근데 더해서 평균을 낸 걸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요.
산술기하 알잖아. 그지? 산술평균, 기하평균. 여기가 뭐가 되냐면 항의 개수예요. 자, 조금 센스가 있으면 곱도 마찬가지로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곱을 뭐라고 부를까요? S 했으니까 T는 이따가 역수할 때 할 거긴 한데 그냥 T 하자 그냥. 자, TN 해볼게요. TN은 뭐냐면 A1부터 쪼로로록 곱해서 AN까지의 곱을 뜻해. 자, 이 곱은 저기서 등차 수열에서는 합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항들의 산술 평균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곱에서는 항들의 뭘 쓴다? 기하 평균을 쓰겠죠. 곱해서 루트를 취한 거예요. 기하 평균. 그래서 산술 기하야. 놀랍게도 2분의 x 더하기 y랑 루트 xy의 대소 관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루트 a1, an 너의 항들의 개수 승을 합니다. 저기서는 더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만큼을 거듭 제곱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2분의 n승 이렇게.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약간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어떤 점이 불편해야 되냐면 이거는 n값이 홀수가 되면 너는 분명히 정수가 아닌 수가 자연수가 아닌 수가 될 수 있겠는데 근데 얘는 분명히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음수의 2분의 몇 승 이런 거 하면 허수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 안 들어? 아무 생각이 없죠. 맞아. 너네는 안 드는 게 맞아. 자, 그냥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자, 봐. n값이 짝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지?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미친 아무 수나 상관이 없으니까 n값이 홀수이면서 뭐만 문제가 되냐면 공비가 음수일 때만 문제가 돼.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n값이 홀수이고 공비가 음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1에다가 an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공비를 n-1번, 즉 몇 번 곱하니 민규야? 집중 안 해. 아니 근데 이거는 어려운데 지원이. 몇 번 곱해? n이 홀수면 n-1은 뭐가 돼?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n이 홀수면 n-1은 뭐냐고? 그러니까 짝수겠지. 이게 뭐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공비를 내가 짝수번을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n값이 홀수일 때 너랑 너는 항상 부호가 서로 어떨까? 공비를 짝수번 곱하면 같아요. 같겠지. 설령 공비가 음수여도 여기까지 해가. 즉 n이 홀수면 이 값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냥 이대로 딱 외워도 전혀 상관이 없다. 원래 불편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고민해봐야지. 여기 이 새끼 분수면 이거 음수면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음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아무도 안 해. 자, 나만 마음이 불편하지.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공식 만든 다음에 내가 해봤거든. 이게 홀수면 약간 음수면 망하는 거 아닌가? 안 돼. 안 망하네. 괜찮네. 나만 안심했죠. 자, 아무튼 그래서 공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등 차수열도 이렇게 합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그 중에 이 분자에 나와 있는 a1 더하기 an을 이와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다채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수열에서 연산을 줄이거나 수열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항들의 구조 간에 변형을 잘 하셔야 돼요. 수열을 잘 다루는 아이는 변형을 잘한다고. 내가 말하는 건 등차 등비를 말해. 뭐 어디 뒤에 수학적 귀납법에 나오는 그런 거 말고 그건 이제 규칙성 찾고 뭐 이제 나열하고 케이스 분리하고 뭐 이런 거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고 등차 등비는 무조건 등차는 서로 뺀 거는 공차로 더한 거는 또 다른 합으로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등비도 마찬가지. 곱을 또 다른 곱으로 서로 나눈 거는 공비의 거듭제곱으로 자꾸자꾸 바꿀 줄 아셔야 돼요. 어쨌거나 자, SN을 저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SN을 어떤 함수적인 표현으로 쓸 때도 있어. SN을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뭐라고 쓰기도 해? n에 관한 2차식으로 쓸 때는 보통 어떻게 쓰죠? 너의 절반 2분의 d n제곱 플러스 qn. 자, 요걸 뭐라고 쓰냐면 너는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죠. 그래서 그래프적으로는 원점을 지나게끔 그리시면 됩니다. 자, 2차 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대칭성과 관련된 부분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됐죠? 오늘 풀었던 tn 나오는 문제 있지, 절대값. 그게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 참고로 등비수열에서는 이런 부분이 훨씬 적다. 아무래도. 왜냐면 지수함수로 바꿔서 잘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서의 합을 굳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잠깐만. 등차 합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좀 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가 왜 2분의 D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왜 최고창이 1차, 그러니까 일반항의 절반이 돼야 될까? 평균이었어. 그죠? 잘 보시면 봐봐. AN 자리에다가 얘를 쓱 넣는다고 생각해봐. A1은 어차피 상수야. 뭐 굳이 쓰자면 D 플러스 P가 된다고. 얘는 N에 관한 함수야. 그러면 N의 개수만 볼 건데 AN이 어떻게 됐어? 2로 나눴지. 그리고 N을 곱했지. 그러니까 최고창 2분의 D N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뒷부분 P나 Q는 보통 뭘 가지고 맞춰주냐면 A1과 S1이 같다라는 그 성질을 가지고 맞춰준다고. 보통 너네가 예를 들면 등차수열 SN을 이렇게 줬어. 뭐 4N 제곱 더하기 3N이라고 이렇게 줄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AN을 너네가 구하라고 하면 95%의 아이들이 N 대신에 N-를 넣고 뺀다고? 아니죠? 95%나 이걸 풀 리가 없겠죠? 아무튼 푼 아이들 중에서는 대체로가 SN에서 SN-를 빼서 풀어요. 선생님은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왜냐면 합을 알려줬을 때 합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거든. 물론 한 가지 결함이 있어요. 얘는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고 A1 같은 경우에는 S1을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는 이러한 단점이 있으나 이것은 임의의 S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아주 좋은 방식이라는 거야. 다만 몇 가지 특별한 수열들, 그 중에서도 등차 수열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고집할 필요 없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뭐가 돼야 돼? 8n 쓰고 그 다음에 뒤에는 1 들어가서 같아야 돼. 마일 이렇게 푼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이쪽에서는 속도가 나와요.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에는 AN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야. SN은 어떻게 될까? 민규 해봐 빨리. 네. 얘기하라고. 네.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 2분의 3 N제곱.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N 이렇게. 그죠?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요거는 등차 수열에서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약간 기본기 같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난 이건 완전 기본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애들이 그냥 SN 대신에 NR 넣고 빼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이것도 그냥 저기다 갖다 넣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요 정도는 여러분이 할 줄 알면 유용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니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끔 SN에 이렇게 붙을 때가 있어. 자, 이렇게 뒤에 상수가 붙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AN이 달라지게 안 달라지게? 달라질 것 같아? 안 달라질 것 같아? 안 달라질 것 같아? 전혀? 그러면 2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야? 0인 거랑 2인 거랑 결과가 완전히 같을까 시우야? 어떨 것 같아? 너네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N 대신에 SN-를 뺀다는 상상을 해볼게요. 그럼 그 결과물이 여기에 상수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같을까 다를까? 같죠. 왜냐하면 상수항은 어차피 서로 빼지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러니 AN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언제만? 요때만. 1일 때는 안 돼. 왜? 1을 갖다 넣어보니까 얼마가 나와? 1을 넣었을 때 A1은 9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항을 제외하고는 아까 썼던 방식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너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2 같은 게 있지? 그러면 플러스 2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방식대로 해서 AN을 구해. 첫 항만 플러스 2를 감안해서 따로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면. 됐죠?
참고로 SN에서 AN을 구하는 방식은 등차에서 AN을 구할 때는 요 등차 수열 단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열의 합 단원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다고. 시그마 K가 1부터 뭐 N까지 AK 1개 N제곱 더하기 2다.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 갑자기. 그래 놓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AK를 한번 해볼래? 뭐 10까지 할까? 이거 얼마니? 이런 거 그냥 전형적인 문제라고. 그럼 어떻게 해? 아, AN을 구해야 되네. AN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N 대신 N를 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N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2N, 1 들어가서 1이니까 빼기 1. 그래서 AN은 2N-1인데 요거는 N이 2 이상이래. 첫 항일 때는 3. 요게 N이 1일 때. 요렇게 써준다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한다고. 그럼 2K제곱 막 K가 될 거 아니야. 요거 시그마 할 거 아니야. 근데 K가 2일 때부터 10까지 해야 된다고. 왜냐면 1일 때는 안 되니까. 1일 때는 그냥 3을 써야 된다고. 그럼 나 같으면 그냥 1부터 써. 1부터 쓴다고 치면 얘는 첫 항이 1이지. 근데 만약에 3이 들어갔다면 첫 항이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1 곱하기 3은 3이니까.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 정확히 이만큼의 차이가 나지. 즉 잘못 구한 이 답과 실제 답 간에는 이만큼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플러스 2 하시면 됩니다. 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느낌은 알겠죠? 자, 이게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고 등 비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등비주얼 파트에서 이제 뭐가 좀 특이하게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원리합계라든지 그 다음에 요 도형의 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엄청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라서 우리는 없습니다. 선생님 이제 안 넣었고 일부러 뺐어요. 사실 요 원리합계는 나와봐야 그냥 딱 교과서 수준으로만 나오고 그때 가서 처음 배우셔도 배울 수 있는 선행할 때는 개인적으로 굳이 안 가르쳐도 안 배워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을 볼 건데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요소는 등차수열과 대응되는 요소가 전혀 없어요. 아예 없어. 왜냐면 등비수열이라는 건 사실 그들끼리 더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한 작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일반항에서 중항으로, 중항에서 여기선 합으로 연결되는 게 매끄럽죠. 왜냐면 합 대칭성 이용해서 이걸 증명을 한단 말이야. 그럼 곱은 여기서 곱으로 연결이 되고 합은 완전 별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과 등비수열의 합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자, 등비수열의 합에서 가장 처음 이제 중요한 거 뭘까? 첫 번째. 등비수열의 합의 상황이 문제에 나왔어. 너네한테. 가장 먼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 뭐죠? 이런 게 그냥 나름대로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 머릿속에서. 등비수열의 합을 나한테 물어보는 상황이야. 요구하는 상황이야. 그럼 너네는 이거는 좀 되게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딱 해야 된다니까. 뭐게? 뭘 것 같아? 수업 때 몇 번 얘기했는데. 뭐? 왠지 맞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틀리는 건 출제 의도에 맞기 때문에 괜찮아요. 맞아요. 공비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왜 나눠야 되죠? 공비가 1이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등비수열 합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혹시나 공비가 1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습관이 잘 들어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는 분명히 차이가 크다고. 내신에서는 공비가 1인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능에서는 그렇게까지 악랄하게는 잘 내지는 않아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공비가 1일 때는 SN을 뭐라고 쓰냐면 A1이 N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공비가 1이라는 건 모두가 A1인 거니까. 두 번째, 만약에 공비가 1이 아니면 이때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첫 항 여기가 R에 N승 빼기 1 나누기 R 빼기 1 자, 이런 식의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이 합공식은 어디서 유래가 된 거냐면 마지막 항의 다음 항인 AN 플러스 1번째에서 첫 번째 항을 빼고 R-1로 나누는 데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굳이 공비와 항의 개수를 세지 않아도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9 더하기 27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729. 자, 너네 보고 이런 거를 계산을 해달래. 그러면 공비가 3인 거는 금방 찾았을 것이고 그럼 너가 3의 몇 승이냐면 몇 승이에요? 몇 승이 이게? 6승입니다. 얘가 3의 6승이거든? 그럼 이제 항의 개수 셀 수는 있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다음 항이 있어. 얘가 AN이라고 한다면 AN 플러스 1이 있다고. 당연히 너는 3의 7승이겠지. 즉 답은 뭐가 돼야 되냐면 3의 7승에서 첫 항인 9를 빼주시고 나누기 3 빼기 1. 답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보통은 딱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거밖에 떠올리지 못합니다. 이것만 떠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게 어디서 온다? 여기서 와요. 너네 SN 증명 과정이 어떻게 되니? 쭉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밑에다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하고 양변에다 공비 R을 곱해서 그거를 위아래를 싹 더한 다음에 양변을 위아래를 서로 뺀 다음에 R-1로 나눠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 방식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때 맨 마지막 항의 다음 항과 첫 항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게 돼요.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좀 연산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에서도 우리가 어떤 공식이 성립하는 게 있었는데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SN 대 S2N 대 S3에는 항상 여기부터는 공비가 1이 아닐 때가 전제인데 1대 1 더하기 R의 N승대 1 더하기 R의 N승 더하기 R의 2N승입니다. 요것도 이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이 부분만 달라져요. N값이 달라지면 여기만 달라지죠. 이 부분은 약분이 됐겠지. 즉 사실은 너는 뭐냐면 R의 N승 마이너스 1, R의 2N승 마이너스 1, R의 3N승 마이너스 1인데 얘네가 다 R의 N승 마이너스 1을 인수를 갖고 있어. 약분을 한 결과물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공식에다가 대입해서 약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에서 뭐 이렇게 준다고 S 20분의 S 32 뭐 얼마래? 뭐 해볼까? 4분의 13이래. 자, 그랬을 때 S 30분의 S 40은 얼마겠니? 뭐 예를 들면 간단한 문제죠. 그죠? 그럼 이렇게 비율을 줬다는 것 자체가 너가 1 더하기 R의 10승 분의 1 더하기 R의 10승 R의 20승 너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허수특 치환 인수분해. 우리는 뭘 한다? R의 10승에 적당한 수를 넣어본다. R의 10승이 뭐겠니? 뭐겠어? 3이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공부 잘하는 애들 이거 다 정리해갖고 인수분해 개빨리 할 것 같아? 아니야. 다 이렇게 한다고. 3이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거의. 진짜로. 그거 막 약간 재수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너네가 공부를 못하면 하는 게 재수고 이거는 실력이에요, 원래가. 원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 왜? 상식적인 숫자들이 나온단 말이야, 거의. 그래서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예를 들면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가 3분의 10이야. 이런 걸 물어봤대. 얼마겠어, x가? 그러니까 2x는 3 또는 3분의 1이겠지. 그럼 이제 로그 2의 3이거나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예컨대. 이런 식으로 푼다고 실제로. 자, 갖다 넣어. 이제 3을 이번에는 30분의 40이니까 넌 13분의 뭐가 돼야 되냐면 1, 3, 9, 27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 이런 문제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과 선생님이 꼭 같이 가르치는 게 등비수열의 역수합입니다. 역수합.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느냐? 등비수열이라는 수열은 각 항을 모두 역수를 취했을 때 여전히 등비수열이 돼요. 당연히 그렇겠지. 지수함수 역수 취한다고 지수함수 아닌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역수도 역시 등비수열이 되는데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을 SN이라고 부르고
등비수열의 역수의 합을 tn이라고 부른다면 sn과 tn은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이것도 좀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tn분의 sn이 항상 a1, an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등비수열의 곱의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풀이하는 방식 자체가. 왜 그랬더라? 이게 왜 그렇지? 봐봐. SN이라는 거는 첫 항이 A1이고 공비가 R짜리인 거잖아. T에는 첫 항이 A분의 1이고 공비가 R분의 1이거든? 근데 관점 자체를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했어. 우리가 얘를 첫 항으로 본다면 이쪽 방향으로는 공비가 R인 수열이야. 얘는 이쪽 방향으로 공비가 R인 수열이에요. 잘 보시면 공비와 항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실질적인 두 합의 비율은 무엇에 따라 달려있냐면 첫 항에 따라 달려있어요. 즉 사실은 SN 대 TN이 정확하게 A1 대 AN분의 1이라는 거야.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그러니까 니니 곱하기 니니 곱한 거랑 같게 된다고. 나눈 게 너를 나눈 게 된다고. A1, AN이 나오겠죠. 이해가요? 그 문제에서 그냥 나온다고 갑자기 등비수열의 각 항의 뭐 역수 뭐 A1분의 1, A2분의 1 땡땡땡 해갖고 막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들이. 여름철에는 꼭 걸칠 걸 갖고 다니세요. 본인이 추위에 굉장히 강한 게 아닌 이상은 꼭 걸칠 걸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춥고 누군가는 덥기 때문에. 참고로 선생님은 되게 더위를 많이 타고 예를 들면 얘는 걸칠 거 있고 쟤는 이제 없죠. 이렇게 둘은 없고 둘이 없고 춥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로 나눈 나머지가 3인 홀수에 대한 이야기. 너는 7로 나눈 나머지가 6인 홀수. 그러면 AN 같은 경우에는 나열을 해보면 첫 항은 당연히 3이겠죠. 그 다음에 7의 배수로 그러니까 7씩 더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10, 17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홀수라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고 BN 같은 경우에는 6, 13, 20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잠깐만 홀수구나. 거꾸로다. 얘가 안 되고 얘가 되네요. 너가 2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N 같은 경우에는 7n-4가 돼야 되고 얘는 7n 더하기 6이 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요거 이용해서 부등식 쓰시면 끝났죠. 둘을 더해 주시면 14n 플러스 2. 작거나 같다 얼마야? 1000이네. 요건 이제 계산을 조금 해보셔야 된다. 하면 뭐가 나오겠죠? 499 나오나? 이렇게 되겠네. 71점 얼마가 되겠죠? 답은 7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74번이 조금 논리적으로 따지셔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174번에서는 절대값끼리 같다의 해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같다는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x, y가 서로 같거나 두 번째, x, y 더한 게 0이거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로 또는이죠. 또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6 빼기 8이랑 여기가 A8 빼기 10이랑 얘가 이제 절대값이 일단 같고요. 두 번째는 A10 빼기 12 여기는 A12 빼기 A10 A12 빼기 10 자, 요게 일단 서로 같은 상황이고 A9는 10이래요. A9는 10 묻는 거는 A1은 얼마인가? 자,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여기서는 두 가지 선택지야. 얘네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합이 0일 수도 있어. 얘네가 만약에 서로 같으면 는 서로 같다 넘어가면 공차 2개 넘어가면 2니까 D가 1이에요. 맞죠?
또는 뭐일 수도 있냐면 합이 0일 수도 있어. 합은 A6 더하기 A8 빼기 18이 0이니까 등차 중앙 A7이 정확히 9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찬가지. 만약에 얘네가 서로 같다. 그럼 넘어가면 공차 2개,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2. D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또는 둘이 합이 0이다. 그러면 A11이 둘의 중앙인 11이 되겠죠. 또는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공차가 1인 것과 공차가 마이너스 1인 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넣으면 너고 넣으면 너가 되겠죠. 요렇게 가능할 수도 있고 근데 A9는 10이래. 근데 보니까 A7과 A11 그 사이에 정확하게 A9가 10이 된다는 거는 요렇게 등차 수열하면 딱 맞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공차는 1도 마이너스 1도 아닌 정확하게 공차는 2분의 1짜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A1을 찾아가야 되니까 A1까지는 공차 6개를 A7에서 빼면 되죠. 3을 빼주시면 되고 답은 6이 되네요. 이렇게. 이해는 가죠? 넘어갑니다. 175번 간단하죠. 1차로 나눈 나머지라는 거는 주어진 식에다가 2 넣고 1 넣고 0 넣고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있는 1을 넣은 F1의 2배가 F0 더하기 F2가 되는 거지. F2 더하기 F0이 2 곱하기 F1. 자, 요걸 이제 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문제에서 미지수가 몇 개예요? A, B 미지수 2개죠. 그죠? 근데 식은 1개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약간 싸늘하다. 뭔가 망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심지어 정수 조건도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계산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B 값이 사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풀면 나오더라. A 값 나온다. 넘어갑니다. 176번 쉽지만 한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정말 늦지 않게 끝날 것 같잖아. 이런. 오늘이랑 빨리 왜지? 금요일날 왜? 시지 않아? 왜 일찍 끝나지? 그럼? 그건 안 되지 않을까? 10시 원래 기본이 10시 10분이야. 한 10시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10시 10분. 뭐 10시 될 수도 잘하면 될 수도. 뭐. 그래서 확통 빨리 끝나자. 맞아. 오늘 설명할 게 확통은 별로 없었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늦게 끝나요. 조건부 확률 설명할 게 많아서. 풀어보라니까 왜 안 풀고 있죠? 176번. 176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각각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n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표현하는 건 간단하고 그 다음에 등차 중앙 성질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2의 n 플러스 3승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n 더하기 4개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4의 n승은 3의 1승 곱하기 2의 2n승이니까 1씩 더해서 그러면 2n 플러스 1 곱하기 2, 즉 4n 플러스 2가 됩니다. 얘는 4n 플러스 2고요. 6의 n-1승은 2의 n-1 곱하기 3의 n-1이니까 1씩 더해서 곱하시면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 너랑 더한 게 이게 2배가 돼야 되죠. 즉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4 빼기 8n 빼기 4는 0. n 값은 7이 나오네요.
3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데? 아니. 그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잘못 보신 거죠. 자 177번 보겠습니다. S10은 S20 밑줄, S10은 S20. 요거 밑줄 치고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에서 두 어떤 합의 값이 서로 같다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해볼게요. 자, 177번이죠? S10과 S20이 같다.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등차 수열이라 함은 결국에는 2차 함수의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점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최고차 함계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죠. 현상 이렇게 생긴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가 일단 원점이 돼야 되고, 그리고 10과 20이 같다는 소리는 대칭축이 15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가 0이 될 수밖에 없냐면 S30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이 바로 뭐냐면 S30은 0이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S30이 0이면 여기서 이제 SN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SN은 2분의 D에 n 빼기 30.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미지수 한 개밖에 없고 SN에 대한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기가 아주 수월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쟤를 넘길 수가 있어. 쟤를 넘겨주시면 A10까지가 사라지면서 A11부터 A20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얘는 사실은 A11 더하기 A20이 0이라는 소리고 사실은 A15 더하기 A16이 0이라는 소리고 만약에 요 A1이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A1이 양수니까 개형이 이렇게 되는 게 맞죠? 1일 때 양수죠, A1. 그러면 이제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고 우리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지금 15, 여기가 16, 그리고 요 선분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AN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이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뭐 한 칸이라고 부른다면 이제 여기가 한 칸이면 뭐라고 할까? K라고 하면 금방 그 다음은 3K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도 대칭적으로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절대값 함수를 가지고 뭐 합을 구한다든지 절대값 AN들을 합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그래서 이 정도 두 가지 방식의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SN을 기반으로 한 해석, 하나는 AN을 기반으로 한 해석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SN이 최대값을 가질 때는 당연히 대칭축이고 15죠. 단순히 저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178번.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이 얼마나 좀 센스 있게 잘 푸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A1부터 A20까지 절대값을 씌워서 더했어. 그러면 어디까지가 양수고 어디부터가 음수인지를 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시호는 매운 거 좀 먹니? 매운 거 좀 먹니? 매운 음식? 그래?
선생님도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근데. 너무 매운 거 먹으면 막 다음날 속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네.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떡줄 놈이 아직 장염에 걸렸기 때문에. 아니, 다음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금요일에 학원을 안 오는 건 아니잖아. 시험 와. 아니 그거 얘가 이제 검사 때려볼 걸. 안 찌르봐? 왜? 그러게. 그러니까. 사실 찌르봐도 알바기 돼. 그러니까. 자, 얘가 진짜 너무 싫어요. 뭘 너무 싫을 것까지 있어. 자, 보세요. 진짜 일단은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이제 이런 식으로 땡땡땡 이렇게 가겠죠? 항의 개수만 보시면 되고요. 요만큼 얘는 4개니까 너 더하기 너 곱하기 2 그러면 10, 34가 되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6개가 되는 거 알고 있죠? 너랑 너랑 더하면 100 곱하기 8이 되겠네요. 그러면 800인가? 이렇게 834가 없네요, 답이. 뭐죠? 응? 뭐죠? 8개가 아니. 96까지는 아니야. 여기가 96이 아닌가요? 마이너스 79? 그러네.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구나. 미안. 그럼 다시. 그러면 83 곱하기 요게 이제 8개가 돼야 되네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맞나? 근데 답이 없는데? 1번 아니에요, 1번. 답 나오나요, 그러면? 640, 20, 60, 698. 맞네요. 698이 나오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S4라고 쓸 수 있지, 그지? 원래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면, S20 마이너스 S4예요.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5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 근데 앞에 마이너스로 묶은 거예요. 그럼 둘을 계산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2S4 빼기 S20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 SN을 여러분이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공차가 오기 때문에 SN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5 n제곱 첫 항이 16이니까 더하기 2분의 32가 되려면 27. 아니다. 37. 이렇게. 자, 근데 봐봐. 여기다가 이런 숫자들을 대입하는 게 딱히 유리하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는 있어. 근데 여기에 대입하기 좋은 식의 구조가 나오면 이거를 쓰는 게 괜찮지만 사실 지금은 이런 식의 연산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차 자체가 홀수기 때문에 홀수는 2로 나누면 분수가 나오면서 SN식이 약간 더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방식 자체는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자 179번이 이 등차 수열을 기준으로 합의 그러니까 첫 항과 마지막 항 합을 이용을 해서 풀어내는 방식이고, 잘 보시면 항이 전체가 홀수계죠, 홀수계. 그래서 A1, A3, 땡땡땡 A21이 있고 A2, A4, 땡땡땡 A20이 있는데 어차피 위에 것들을 합을 더할 때는 첫 항과 마지막 항 그리고 나누기 2 곱하기 항들의 개수가 11개고 얘는 2분의 A2랑 A20 똑같이 항들의 개수가 10개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는 너랑 너랑 보시다시피 어때요? 값이 서로 같죠. 너가 1 더하기 21이나 2 더하기 20이 같기 때문에 비율로는 약분이 되면서 그저 11대 10이 되겠구나. 이런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80번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공차가 얼마짜리예요? A에는? 공차 마이너스 2짜리죠. 그러면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든다면 당연히 그 수열의 공차는 마이너스 4짜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an과 n 대신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건 앞에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 요거는 공차가 마이너스 4짜리 수열이구나. 그럼 첫 항을 기준으로 보시면 처음에 이제 5 더하기 3이니까 처음이 8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냐면 8부터 해서 8, 4, 0, 그 다음에 다시 4, 8,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마지막에 10번째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일단 3개고 이쪽이 7개예요. 3개, 7개. 우리가 합의 개수가 항들이 홀수개인 경우에는 정 가운데 중항에다가 개수만 곱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7개니까 4번째가 있을 거야. 얘가 중항이 된다고. 그게 아마 12일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7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84 더하기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은 이제 아니 아까부터 16? 아 여기가 그러네요. 16 곱하기 7이니까 102 나오나요? 더하기 12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아니 또 없어. 있잖아. 아 112. 뭐지? 속상하네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끼워넣기 나옵니다. 끼워넣기 1, 2, 3, 4번 다 끼워넣기 형태이고 여러분이 유형 자체는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끼워넣기 형태가 종종 나오는데 이 끼워넣기에 대한 이야기는 양 끝에 항 사이사이에 이제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등비 수열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등차 수열을 만드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고요. 자 보시면 두 수열이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과연 오 생존. 저번에 어떤 학생이 이거를 다 박살낸 것과 떨어뜨려서 발로 밟은 거 아닐까요? 그 정도면? 이렇게 자유낙하 했는데도 하나도 안 보게 졌는데 정말 속상하네요. 자, 그래서 두 수열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고 마지막에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A12 빼기 A9, A11 빼기 B10 즉 공차 3개와 공차 1개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AN의 공차를 D1, BN의 공차를 D2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수열의 공차를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끼워넣기의 특징은 뭐냐면 사이에 n개를 끼우면 전체 항의 개수는 n 더하기 2개의 항이 되고 공차의 개수는 첫 항과 마지막 항의 차이가 n 더하기 1개의 공차가 됩니다. 사이에 n개를 꼈을 때 사이에 예를 들면 뭐 50개의 항을 끼우면 총 52개의 항이고 공차는 51개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 어차피 우리는 공차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가장 마지막 항인 102에서 2를 뺀 것이 몇 개의 공차가 되냐면 49 더하기 1, 즉 50개의 D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81에서 3을 뺀 게 몇 개의 공차가 되냐면 26개의 D2가 돼요. 이렇게. 그럼 D1, D2가 나오고 마지막에 묻는 거는 3D1 나누기 D2. 자, 이렇게 양변을 약분을 조금 해주시고요. D1 같은 경우는 3이 나오고 2가 나오고 너가 약분을 하면 왠지 3 정도 나오지 않을까? 3 딱 나오네요. 그럼 위아래 나눠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3 곱하면 정확하게 2 나오죠? 짠. 대입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8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을 물어보거나 공차를 물어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끼워 넣기 문제는. 어저께 세에서 봤어요. 182번? 네, 이거랑 183번. 엊그저께 풀었나요, 쟤는? 웬일로? 네? 왜? 근데 저는 사시사철 언제든지 사시사철 언제든지 네, 남자친구를 사귈 준비가 돼 있다고? 365일 대수나 대수 센 아닌 다이소를 끌고 계세요.
아무도 그렇게 안 들고. 아무도 그렇게 안 하진 않아요. 본인이 허술하고 남들도 허술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죠? 아 존나 이상해. 아니야. 서정이가 요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컨셉을 잘못 잡았는데. 나 실수 컨셉. 그래 실수해. 나도 계속 컨셉 할게. 컨셉이 아니지. 아 진짜 하고 싶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3과 17 사이에 m개, 17과 49 사이에 n개를 넣었어. 그러면 어차피 이 수열 전체가 등차 수열이죠. 즉, 공차를 d라고 한다면 d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야. 하나는 17과 3의 차이를 m 더하기 1개의 공차로 나눈 것. 그죠? m 플러스 1로 나눈 거. 그 다음에 45와 17을 뺀 것이 n 더하기 1로 나눈 것. 이렇게 서로 이제 같아야 된다. 요거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아마 28이 나오니까 약분돼서 2 되죠? 그러면 쓱싹 2m 플러스 2 넘어가면 n은 2m 플러스 1이 되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 183번 보시면 얘가 이제 왜 끼워 넣기인 거냐. 일단은 두 직선 사이에 선분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분이 나열을 하면 당연히 이 선분들은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격이 일정하다는 거는 x의 증가량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x의 증가량이 일정하면 직선에서 직선을 뺀 건 어차피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일정한 양의 x의 변화에 따라서 함수값이 일정하게 변화해요. 정확하게는 서로 뺀 기울기가 1짜리라서 x의 차이와 y의 함수값의 차이, 그리고 선분 길이가 증가하는 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L1부터 L7이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두 번째는 L1부터 L7까지를 합을 하기 위해서 굳이 L1과 L7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 옆에 있는 2, 그 다음에 4에서의 선분의 길이들을 서로 구해서 이제 하나는 A랑 그 밑에 있는 2,2죠. 그 다음에 하나는 B랑 4,3이 되는데 걔네를 서로 뺀 길이, 걔네를 서로 더해서 대칭성을 이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무슨 문제냐면 무슨 소리냐면 L1 더하기 L7을 뭘로 대체를 할 거냐면 6-2 그러니까 4 더하기 9 빼기 3,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이니까 양 옆에 거를 더해도 얘 더한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2로 나누고 항의 개수가 7개인 거죠. 이렇게. 답은 35가 나오는 간단한 문제. 184번은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빨리 끝나있네? 벌써 등비수열 직전까지 왔으니 하나, 둘, 셋, 넷. 합과 일반항의 관계가 있구나. 그래도 다 풀겠죠? 한 10개 정도? 풀기 좀 그런. 좀 그렇다고? 아니, 뭘 일찍 끝나. 10시에 끝나도 일찍 끝난 거죠. 그죠? 10시에 그래, 10시에 끝나면 일찍 끝난 거죠. 10시 안 돼요. 아니. 어차피 10시에 끝나도 뭐. 둘다 못 끝났어. 통과를 하시든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민준이 통화 못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 10시에 와서 제시만 보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사정. 너네가 자꾸 나무라니까 그렇지. 아니 그냥 별로 나무라지도 지금 않았어. 민준이 앞에서는 안 했어요. 개혁이 뒤에서 한 거예요. 개혁이 지가 나한테 뭐라고 했으면서 그럴 수 있죠. 선발 받을 거야. 원래 그 어릴 때부터 자고로 남자애들은 관심 있는 여자애를 놀리거나 괴롭히는 그죠? 그 약간 그 초등학교 때 고무줄 끊고 약간 이런 느낌 알죠? 민준이 그런 취향. 물론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고무줄 같은 거 하지 않았겠죠? 갑자기 속이 안 좋아. 에이 선생님 아니었어도 갭해버렸다 뭐 이런 생각을 또 속으로 홍성경 학생 빨리 푸세요 184번
안 어려. 어디선가 봤어요. 봤다는 거 말면 어떡해. 도라인가? 봤으면 어쩔 건데. 아는 척. 3번. 너도 그렇게 나왔어? 아, 찍은 건데. 아까비. 너네는 답지 있잖아. 아, 답지가 있었어. 그런데 유레카. 야, 내 감이 맞는지 확인해볼게. 에휴. 아, 아니야. 아 내가 맞았다. 아, 까비.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푸세요. 공차를 구하시고 얘네를 쭉 더해봐라. 8등분. 여기가 16, 8루트 6. A, B. 16? 어디가 8루트 6이야? A, C가 8루트 6구나. 8루트 6. 몇 개 더? 7개인가? 한 개가 부족한데? 어쩔 수 없지. 일단은 당연히 뭘 먼저 구했어? A, B, C에서 요거 B, C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를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확실히 다르긴 하다. 자. 왔어. 제가 얘기했죠. 이제 시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친구 7점만 맞아. 7점만. 조용히 해. 봐. 자, 허수특 여기 딱 구함. 그러니까 나네. 그 다음에 코사인 공식 쓴 다음에 근의 공식 쓴. 이게 허수특. 왜냐면 본인이 기억하는 거라고는 최근에 배운 삼각함수 활용밖에 없거든. 자, 실수특. 중학교 때 배운 우리는 15도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풀어. 여기가 30도니까. 이 방법을 사용해요. 원래 중학교를 나왔으면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물론 여러분은 아직 중학교를 나오질 않았죠. 그죠? 아직은 초졸입니다. 초졸. 그죠? 여러분 최종 학력 초졸이기 때문에. 자, 봐. 16이니까 여기는 8. 그리고 여기가 8루트 3. 그러니까 너는 8루트 3 빼기 8이니까 8에 루트 3 마이너스 1. 자, 일단은 이걸 딱 구해준다고. 근데 잘 보시면 0이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은 등차 수열이에요. 0, D, 2D, 3D, 4D, 5D, 6D, 7D, 8D구나. 이게 공차네. 이렇게 찾는다고. 그래서 공차가 나왔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공차가 아마 K였나? 이게 이제 K네. 자, 마지막으로 요 7개의 합을 한다는 거는 0에다가 너를 더하고 2로 나눠서 곱하기 7. 즉 4니까 28K가 되겠네요. 합은 28K. 더하시면 29, 루트 3, 빼기 1. 이런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185번은 조금 쉬우니까 186번 한번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열입니다. 왜 선생님 얼굴 보고 그러는 거죠? 거울은 자주 보나요? 계열받네. 지금 8kg 빠져서 미묘하게 잘생겨졌는데 무슨 소리죠? 생각해봐. 너 8kg 빼면 여신돼요. 잘생겨. 맞긴 해. 그렇지. 맞긴 해. 나의 8kg는 너의 한 4kg 정도 되겠다. 그치? 내가 8kg 빼면은 몇 킬로씩? 키 빼면이 진짜 개처 말해주시는. 뭐 8kg 빼고 싶다. 나도 나오는 거 찍을까?
아니, 너네는 한 4kg만 빠져도 여자애들은 차이가 크죠. 내가 엄마한테 미국이랑 마음좀 맞자 했더니 엄마가 참 야 우리 학교가 미국 있는데 가져갈래? 나 우리 아빠야. 대표와 좀 세게. 풀어 빨리. 이 수열을 이제 아는 학생은 쉽게 푸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 보는 경우에는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변형을 해서 좀 쉬운 수열로 바꾸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 수열을 비둘기 수열이라고 불러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맞습니다. 99 지나는 피전2. 자, 아무튼 자,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5분의 9를 곱해주세요. 5분의 9. 전체 수열에다가 5분의 9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9an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9, 99, 99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10의 n 승 빼기 1이구나. 그럼 다시 거꾸로 곱하시면 끝.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50, 5050, 505050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제 비슷한 구조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곱해가지고 바꾸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뭐 여기까지는 지금 모르셔도 되고 그냥 요 정도 그래도 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제일 이쪽에서 나오는 좀 일반적인 이것도 이제 등비수열의 형태니까. 그 다음에 187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어떤 항들끼리 나누는 경우에는 뭐만 관찰을 하시면 되냐면 이 항들의 간격이 일정한가. 잘 보시면 간격이 일정하죠. 2, 6, 10 분자는 3, 7, 11 간격이 4자리로 일정해요. 즉 분자 분모가 약분이 되고 바로 그냥 공비가 나온다는 거야. 마지막에는 그냥 R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비 중앙을 알려줬으니까 A3의 제곱은 A2 곱하기 A6 근데 A2 곱하기 A6은 뭐기도 하냐면 A3 곱하기 A5 그러니까 약분 A3은 A5 R은 1이네? 뭐지? 공차가 0이 아닌데? 이럴 수가 있나? 약분을 하면 안 되나 보다. 약분하지 말자. 잠깐만 근데? 뭐가 잘못됐지? 너의 제곱이? 너 슉슉 A3 1 빼기 A5 는 0? 놀랍게도 등차수열의 N이구나. 죄송. 요게 안 되네요. 그죠? 요 밑에 게 안 돼요. 등비인 줄을 착각을 했어.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요거를 그럼 A3으로 바꾸자. 얘네를 A3 빼기 D랑 A3 더하기 3D로 이런 식으로 양변을 바꿔주겠습니다. 바꾸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계산이 되겠죠. A3의 제곱 날라가고 그러면 2DA3는 3D 제곱 D 한 개 약분하고 A3은 2분의 3D가 되네요. AN 자체가 등비가 아니라 등차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말한 공비가 아니죠. 마지막에 나오는 것 자체가. 등차 중앙으로 푸셔야 됩니다. 즉 A6분의 A7로 푸셔야 돼요. A6분의 A7은 얼마인가? 사실은 등차 중앙이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3 약분한 거예요. 이렇게. 끝난 거 아닌가? 그럼 얘는 이제 D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A6은 저기다가 3D를 더하면 얼마야? 10? 2분의 9D인가요? 2분의 9D? 얘는 2분의 11D죠? 쓱쓱쓱쓱 답은 9분의 11이 나오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188번 풀어보세요. 진짜 정시에 끝나겠다. 웬일이지? 뭐지? 초심자의 행운인가? 민준이의 대체량. 근데 이 정도 보트. 저분은 이제부터 민준이의 대체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준이랑의 다르다. 차이가 너무 많은 대체량이야. 이제 그 민준이라는 사람 언급하지 말자. 영수 언급하지 제명. 말자. 영수 제명. 모르죠. 돌아올 수도 있죠. 별로 모르겠어. 선생님이랑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시험 봤는데 이제 여기만 못 들어오는 거 같냐?
나고 그래도 우리 학원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반인데? 그러니까요. 민지 못 들어오겠네요. 해상무쌤 바로 알잖아. 맞아요. 걔네가 거기가 S1, 여기가 S2. 걔네가 근데 선행이 너네보다 거의 한 1년 빨라요, 진도가. 와. 음. 이제 추가를 다 해요. 걔는 미적투도 했죠. 방학 때 했어요. 기아도 지금 2학기 때 하나 먹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허수는 못 들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원래 너네 커리큘럼이 지금 미적 1이 2학기 때 미1을 할 거 하거든. 미1이랑 수요일 날 저거 하거든. 공수. 네. 이렇게 되는데 주 3회로 바뀌어요. 2학기 때. 몰랐다. 왜? 월요일로 가잖아. 우리 수요일도 해. 월수도. 월수금이 돼요. 그날 내 세상은 무너졌다. 6시 10시요? 똑같이? 그렇죠. 저녁 수업이니까 원래. 아무튼 기다려봐. 근데 아 정말이구나. 자 그럼 수요일 날? 그리고? 근데. 없는 날 해결돼. 이런 생겼는지.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리고 원래 그 이후에 이제 대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대수를 다시 하는 게 이제 맞을까? 왜냐면 지금 대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대수 대신에 그러면 여러분이 할 만하면 미적 2를 한번 해줄까? 이게 근데 미적 2가 되게 어렵거든. 이 정확히 난이도로 치면 미적 1 곱하기 대수만큼 어려워요. 네. 정확히 이렇게 진짜 아니. 이렇게 미적분은 솔직히 교육이야. 고등학생 그런 게 아니라 대학생 그런 거. 아니 3학년 1학기 내신에 들어가요. 거의. 너네 다 있고 아니야? 근데 문과는 선택 안 해요. 저 문과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화할 수도 있죠. 에이. 외고 갈래요. 에이. 자. 나도 외고 쓰려고. 자, 헛소리 하지 마시고 보겠습니다. 두근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너의 두근은 PQ. 근데 내 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A, B의 값을 정해달래요. 자, 4개의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는 등비 중앙을 2번을 쓸 수 있습니다. 즉, T제곱이 알파 베타고 그 다음에 PQ가 베타 제곱입니다. PQ가 베타 제곱. 이렇게 2번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근과계수의 관계상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너가 얼마냐면 2분의 1a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 너가 1이죠. 그러니 p제곱의 값이 1인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다. ab가 양수죠. ab가 양수. 그리고 두근 pq는 지금 p 플러스 q가 2분의 1 b고 pq가 2예요. 맞아요. a, b는 양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일단은 여기서 p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고 등비 중앙식에서 그리고 a, b가 양수인데 여기서 PQ가 2기 때문에 베타가 나오죠. 베타 제곱이 이제 2,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근데 곱이 지금 1이야. 그럼 만약에 베타가 음수면 알파는 베타보다 작기 때문에 2분의 1 a도 음수인데 a는 양수라고 했거든. 그러니 베타는 플러스 루트 2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루트 2를 대입한 게 이제 0이 되니까 우리는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굳이 쓰지 않아도 얘를 대입해서 근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p가 1 또는 마일인데 만약에 p가 마이너스 1이면 대입하면 b 값이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p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랑 각각 베타를 이제 대입을 하시면 베타 대입하면 2 빼기 2분의 루트 2a 플러스 1는 0. 그 다음에 p에다 1 대입하시면 1 빼기 2분의 1 b 더하기 2니까 3 빼기 2분의 1 b가 0. 요렇게 각각 a, b 값이 나오죠.
계산하시면 끝난다. 부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8문제밖에 안 남았죠. 자, 등비수열의 합 나오고요. 등비수열의 합 2문제랑 합과 일반항의 관계 2문제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볼 거냐면 간단한 거 하자. 공비가 R인 양수, 공비가 R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A1부터 A10까지의 합이 2인데 다시 A11부터 A20까지 합이 64라는 거는 이거를 정말로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항의 개수가 같지, 그지? 즉 첫 번째 10개의 항에다가 묶어가지고 공비를 10개를 곱한 게 64라는 소리야. 즉 R의 10승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64에 해당하는 32가 돼야 됩니다. 즉 공비는 루트 2가 돼야 되겠죠. 이런 간단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19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의 2016승의)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는가? 양의 약수의 총합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너의 약수의 형태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의 형태는 2의 x승, 3의 y승인데 x, y의 범위가 각각 0부터 2016이죠. 그래서 사실 약수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해냈냐면 지수에다가 2016에 1씩 더해가지고 서로 이제 곱해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구했단 말이야. 그럼 모든 약수의 합을 하려면 그만큼 개수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떠한 종류의 전개식에서 만들어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2의 0승부터 2의 2016승까지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0승부터 3의 2016승까지를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보시면 2의 0승과 3의 0승부터 3의 2016승까지 2의 1승과 3의 0승부터 3의 또 2016승까지 이런 식으로 저쪽이 2017개, 2017개니까 곱해지면서 2017의 제곱 개만큼의 약수들의 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가지고 표현을 하라는 소리야. 그럼 첫 번째 왼쪽에 건 어떻게 되겠어요? 너의 다음 항인 2017승인데 얘가 이제 A니까 2A가 되겠죠. 빼기 첫 항 나누기 공비 빼기 1. 자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너의 다음 항이니까 3B 빼기 1인 건 똑같고 나머지 3 빼기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194번 보겠습니다. 194, 195하고 마칠게요. 자, 194번은 두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각각 공차와 이제 첫 항이 나와 있는 근데 이제 A1, D1, B1, D2 그랬을 때의 합이 SN, TN이라고 한다면 전체를 다 더한 게 2분의 7N제곱 마이너스 5N이래. 그래서 어떤 상황인 거냐면 AN에다가 BN을 더한 수열을 편의상 CN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CN의 합이 다음과 같다는 거야. 2분의 7N제곱 빼기 5N.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기억번. A1이 만약에 B1과 같다면 A1은 1인가?
자, A1과 B1과 C1의 관계는 A1 더하기 B1이 C1인데 C1이 지금 갖다 대입해보니까 C1은 1이에요. 1. 그러니 A1과 B1이 같으면 A1은 1이 아니라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옆에 2분의 1 써주시고 니은번 AN이 만약에 N이면 BN은 다음과 같다. 자, 애초에 CN의 합이 이와 같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CN을 가지고 너의 합을 가지고 CN을 구할 수가 있어요. 2분의 7의 개수의 2배인 7n 써주시고 첫 항 1 들어갔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6 써주시면 됩니다. 첫 항일 때랑 2 이상일 때랑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0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어떤 이런 일반적인 등차수열의 합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AN이 N이면 N을 빼면 6N 빼기 6이 되는 게 맞죠. 니은번은 참이 됩니다. 마지막 디귿번. D1 더하기 D2 같은 경우에는 CN의 1차항의 개수인 7이 될 수밖에는 없겠죠. 디귿번 참입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네요. 그 다음에 자, 요 195번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밑줄,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첫 항부터 등비수열, 첫 항부터 등차수열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이 혹시 뭔지 기억하는 사람? 맞추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첫 항부터 등차, 첫 항부터 등비수열 표현이 나왔을 때 이렇게 풀면 그냥 바로 나와요. 오. 자, 맞습니다. S0이 0이고요. 왜 그랬냐면 원래 AN이 이렇게 되나? 요게 근데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고 그랬지 아까 선생님이. 그러면 첫 항부터 성립을 하려면 여기에 1을 넣어봐야 돼. 그럼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지. S0이라는 것도 어차피 N이라는 식에다가 0을 대입할 수는 있으니까 SN 식에다가. 근데 본질적으로 얘는 항상 같아요. A1과 S1은 정의상 같아. 그러니 이게 성립하려면 S0이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SN 자리에다가 그냥 0을 쓱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면 무조건 첫 항부터 성립합니다. 0이 안 나오면 첫 항부터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이야. 0이 안 나와도 성립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무조건 첫 항부터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S0이 0일 것이야. 그래서 아까 이런 데서도 선생님이 첫 항 굳이 분리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한 게 상수항이 없잖아. S0이 0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된다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첫 항부터는 절대 성립 안 해요. 어떻게 알았지? 뭐지? 그러니까 허수가 아니었나 이거. 사실 어차피 수업 끝났습니다. 자. 과제랑 답지 받으시고요. 잠시만.